전라남도가 적조와 고수온에 대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고수온은 7월 초, 적조는 7월 말에 발령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지도 어느덧 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남군의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순천시가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 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고용 창출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을 공감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학력 격차가 벌어지는 실태를 들여다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전라남도가 적조와 고수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27일 적조와 고수온 대책위원회를 열고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대응체계 구축과 예찰 기반 확보, 민관 합동 대응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세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다음 달 12일에는 완도 신지면 해상가두리 양식장 일대에서 적조가 발생했다는 상황을 가정해 방제 작업 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과 기상청은 평년보다 올해 바다 수온이 많게는 1도가량 높을 것으로 분석했고 고수온은 7월 초, 적조는 7월 말에 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명현관 해남군정은 윤리경영을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로 민선 8기를 시작했습니다.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그동안 해남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고 앞으로 추진할 일들은 무엇인지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해남군의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센터 건립계획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오는 2026년까지 대응센터가 완성되면 저탄소 기반의 미래농업을 선도할 각종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을 군정 철학으로 내세운 해남군이 민선 8기 가장 큰 성과로 꼽는 이유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유치하고 탄소중립 애도센터를 유치하고 탄소중립 플러스센터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군답게 해남군에서 나온 농수산물들이 청정지에서 나온 농수산물이라는 인지도를 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 다지기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목포 구 등대와 화원을 잇는 지방도를 비롯해 영암 서호에서 솔라시도 기업도시로 이어지는 진입도로가 잇따라 개통했습니다. 매일시장 일대는 낙후된 시설을 정비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기금 5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한 교육재단도 설립했습니다. 아이돌봄의 구심점이 될 가족 어울림센터가 문을 열었고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도 내년 11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남군이 사활을 걸고 있는 솔라시도 기업도시도 본격적인 조성이 시작됐습니다. 적극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통해 데이터 센터와 골프장, 해상풍력 배후단지 관련 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은 것도 성과로 꼽힙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취임 1년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민선 7기 현안 사업들이 민선 8기엔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윤리 경영을 중단 없이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이것이 뿌리가 잘 내려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10년, 20년, 30년을 대비하는 것이 공짜를 해야 할 일이고 제가 하는 일이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나가는 그런 군수가 되겠다는 것을 온누리 여러분한테 제가 약속을 드리면서 해남군은 앞으로 탄소 중립에 동참하기 위해 교육시설과 신재생에너지 기반 구축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해남읍과 우수영, 땅끝과 두륜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각 계절별 축제와 관광지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득의 뿌리가 되는 농수산업 분야는 가공산업과 판매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네, 김민지 아나운서는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배터리 같은 건가요?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큰 개념인데요. 이게 재생에너지나 통신 장비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장치를 의미를 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이 차세대 주력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가 관련 기업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1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성장하면서 덩달아 관심을 받고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 ESS. ESS는 에너지를 미리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쓸 수 있는 장치를 말하는데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영역이나 생산된 전기를 이송하는 송배전 영역, 그리고 실제 전기를 쓰는 소비자까지 모든 영역에서 적용됩니다. ESS를 활용하면 정전이 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전력 공급이 가능하고 전력 부하를 조절해서 발전 설비의 과잉 투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차세대 에너지 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국내외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가 27일 ESS 기업 주식회사 인투알과 175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율촌 일산단에 네트워크나 통신기기 같은 에너지 저장 장치 보관 제조 설비를 보강해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들을 안전하게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이렇게 송출해주는 그런 전기 장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재생에너지 산업이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젊은 인력들이 많은 지원들 바라겠습니다. 예. 주식회사 인투알은 컨테이너처럼 보이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순천에서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 안에는 태양열 에너지 보관 장치와 소화기 장치 등이 설치돼 있어 안정적인 에너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내년까지 생산량을 대폭 늘려서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으로 수출량을 늘릴 예정인데 사업 계획에 맞춰 기존 협력 업체까지 율촌 산단에 추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이번 투자 협약 체결로 인해 순천이 차세대 에너지 분야 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고 1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며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무하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 정주 여건들이라든가 또 그 안에는 아이들 키우고 자기들 재충전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노후도 보낼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는 충실하게 여건을 마련할 것이고 행정 재정적으로 또 지원해 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 협의해서 기업이 단시간 내에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하고 지원할 생각입니다. 올 상반기에만 8,5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순천시. 순천 산단의 핵심 산업인 제조업을 넘어 신성장 기업들의 투자 유치가 잇따르면서 연관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과거에는 가난한 집에서 혹은 시골에서 명문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흔히 듣던 얘기였는데요. 그런데 이제는 개천에서 용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부모의 소득에 따라 자녀의 사교육비가 크게 차이나면서 학생들의 학력 격차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부모 재력에 따른 학력 격차 문제, 김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별 자녀 한 명당 지출한 월 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득 수준별로는 300만 원 미만 가구는 17만 8천 원,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 35만 1천 원, 600만 원에서 700만 원 미만 46만 9천 원, 800만 원 이상은 64만 8천 원을 지출했습니다. 800만 원 이상 가정이 300만 원 미만 가정보다 사교육비를 3배 이상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생만 따로 보면 월소득 3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는 한 달 평균 19만 1천 원을 지출했고 400만 원에서 500만 원 미만 37만 6천 원, 600만 원에서 700만 원 미만은 49만 1천 원, 800만 원 이상은 67만 9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고소득에 따라 사교육 지출 비용이 높아지면서 외국어 고등학교 등 특목고 진학률도 소득과 비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평균 가구 소득이 700만 원 이상 가정의 학생들 중 특목고에 진학한 비율은 3.5%인 반면 300만 원 미만 가정의 학생 비율은 1.4%에 불과했습니다. 소득에 따라서 학력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예전부터 있었던 현상이고요. 또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녀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경제적인 자원의 그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른 사교육비도 격차가 컸습니다. 서울 지역은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59만 6천 원이었지만 광역시와 중소도시는 40만 원 안팎으로 나타났고 읍면 지역은 28만 2천 원으로 서울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을 비롯한 경기와 대구가 전국 평균을 웃돌았고 부산과 인천, 경남은 30만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강원과 전북, 경북과 충남, 전남은 20만 원대를 기록했으며 가장 많은 서울이 가장 적은 전남보다 월 평균 33만 원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차이는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의 소득 격차와 교육 환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대적으로 그 읍면 지역 가정에서 사교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또 경제적으로 감당이 가능하더라도 어떤 그 읍면 지역에서 가용한 그 사교육 기관이 매우 또 제한적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제 기회의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즉, 그 취약계층이 공교육만으로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어떤 통로를 확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각종 기회균등 전형이라든지 농어촌 특별 전형이라든지. 더불어 온라인 수업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교육 기회의 격차 자체를 해소하는 방안도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가 사교육에 좌지우지되면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소득 격차에 따라 학력 격차가 생기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공교육 정상화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이 2024년 어업인 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을 모집합니다. 어업인 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은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보충역 가운데 어촌 정착 의욕이 높은 사람을 선발해 어업에 종사하도록 하는 대체복무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징병검사를 이미 받았거나 올해 검사 대상자 가운데 수산업 경영인 육성사업 지침에 따라 어업인 후계자로 이미 선정됐거나 내년 선정 예정자입니다. 순천시가 국제안전도시 제공인을 인증받았습니다. 국제안전도시는 재난에 대비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준의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으로 순천시는 지난 4월 국내 심사를 통과한 뒤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의 최종 심사를 거쳐 2018년에 이어 다시 한번 인증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찾아가는 노인 낙상 예방 프로그램과 시민주도 교통안전 사업 등 추진 성과를 높이 평가받은 만큼 앞으로도 안전 증진 사업을 발굴해 3기 국제안전도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수시가 농업인의 신체 상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료 80%를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인 안전보험과 농기계 종합보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12월 10일까지 농협이나 축협을 방문해 신청한 뒤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광양 옥곡면 월악리에 있는 사찰 길상사에 3천여 그루의 수국이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길상사 수국은 입구에서부터 대웅전 앞을 지나 삼성각을 오르는 비탈길까지 3천여 그루가 만개했습니다. 길상사 스님은 길상사에는 봄에는 꽃잔디와 철쭉이, 가을에는 국화가 만개해 관광객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흥군이 26일 군청 파령산홀에서 교통안전정책심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공영민 군수를 포함해 부군수와 군의원,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회의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했습니다.
고흥군은 안전한 교통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날씨와 생활입니다.